네, 사건 사고 소식 정책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강풍주의보와 건조특보가 발효된 영동지방에 잇따라 지금 산불 소식이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지금 강원도 쪽에 좀 집중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지도를 보시면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과 또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서 지금 현재 산불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강원 강릉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산불이 나기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대관령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도심 방향으로도 불씨가 날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또 진화 차량 15대와 또 산불 진화대 6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중인 상황인데요. 조금 전 6시를 기해서 강릉시 성산면의 관음리 등 6개 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 버스 등을 이용해서 모두 대피 중인 상황인데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 네. 가옥 4채가 불에 소실된 상황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오전 11시 40분을 기해서 삼척시에서도 발생한 화재가 지금 산불로 번지고 있는데 헬기 12대와 500여 명이 투입된 상황이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이 산세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들어오는 대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술에 취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갑작스럽게 택시에서 내린 20살 여대생이 버스와 택시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 당시 사고 영상을 보시면은 얼마나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버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이 이 차에 치인 상태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또 다른 블랙박스에서도 이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여대생이 또 차 앞에서 쓰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차량이 멈춰서기도 하는데 사고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어서 굉장히 급박한 모습을 볼 수가 어떻게 있습니다.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그때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20대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한 도중에 갑작스럽게 택시에서 내리게 되고 네. 이 3차선에서 쭉 무단횡단해서 네. 내려오던 도중에 1차로에 있던 버스와 갑작스럽게 첫 번째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충돌에 이어서 뒤따라오던 맞은편 차선에 있었던 반대 차선에 있었던 버스와도 2차로 충돌을 하게 되고 또 뒤에 오던 택시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3차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 여대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당시에 이 택시 외에도 버스와 택시, 그 첫 번째 충돌한 버스와 마지막에 충돌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운전기사들이 모두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 두 번째로 충돌했었던 버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도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네. 상황인지 경찰의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함부로 그냥 갔죠. 몰랐다는 거죠. 부검을 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망이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 여대생이 왜 택시에서 갑자기 내렸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택시 기사는 당시 이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통화를 한 뒤에 계속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혼자 내렸다라고 네.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소식입니다. 카약을 타던 시민들이 한강에서 구조됐다고 하는데 한강에서도 카약을 타기도 합니까? 네, 우리가 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한강에서는 이 오리배나 혹은 또 요트 정도는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구조 당시 영상을 보시면은 요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강 당실대교 아래에 보트 하나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정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보트 밑부분이 어로에 걸린 것입니다. 네. 카약은 이 보트 위에 뒤집어진 상태로 얹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소방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너울이 좀 있었고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카약을 타다가 힘 빠져서 이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는지 네. 노즐을 멈춘 카약이 그대로 이 급류에 휩쓸리듯이 어로 쪽으로 빠져갔고요. 결국에는 구조대까지 출동해서 구조해야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주택가의 화재 발생 사고인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은 당시 그 화재 상황을 먼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화재 상황 금방이라도 집을 모두 집어삼킬 듯이 불빛이 치솟는 모습입니다. 네. 다행히도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이 빈 건물인 것 같아요, 본가로. 지금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 혹은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화재 원인 규명도 워낙 쉽지가 않고요. 또 조사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빈집 화재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번질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이런 빈집이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은 4,886호고요. 또 수도세가 6개월 이상 제대로 내지 않았던 장기 수도세 미납 가구가 19,327가구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빈집이 서울에만 2만 채 이상이 되는 것인데 전년 대비해서 66%나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네, 이런 곳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